자, 상속받은 거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개체마다. 고양이랑 개가 움직이는 형태나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걸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양이는, 그죠? 사뿐사뿐 움직이고, 강아지는 걔는 신나게 움직인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이 무브를 고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뭐 고양이가 뭐 사뿐사뿐 움직인다 하면은 개까지 그렇게 움직일 테니까. 자, 그래서 무브를 여기에다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양이는 사뿐사뿐 움직인다. 자, 그리고 개도 무브 신나게 움직인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위에 두 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고양이한테 너 움직여봐 라고 하니까는 이제 사뿐사뿐 움직이고, 개한테 너 움직여봐 라고 하니까 신나게 움직이죠. 자기들의 방식대로 움직여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 C1 고양이죠? 고양이를 보고 야 너 움직여봐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양이로서 움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애니멀로서 고양이를 동물로 바라보고 이제 움직여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를 동물로 바라봤을 뿐이지 고양이가 뭐 다른 걸로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1에는 C1 똑같은 값이 들어있을 테니까 고양이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고양이도 무브가 있고 애니멀도 무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그냥 움직이다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고양이를 데리고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라고 하면은 그냥 고양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양이를 다른 형태, 좀 더 추상적인 동물이라는 형태로 바라보고 시키면은 고양이로서의 어떤 속성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오버라이딩이 뭐냐면, 자, 현재 이 애니멀이 우리가 고양이로서 이제 애니멀 변수 A1에다 고양이를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A1은 움직이라고 했을 때 고양이처럼 움직이길 바라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애니멀이라는 거 A1과 캣이라는 거 C1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애니멀. 이게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하나만 넣을게요. 2개 정도만 넣을게요. 얘네들이 동물이니까 나이랑 이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애니멀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양이 먼저 만들어 볼까요? 고양이. 자, 고양이 만들어 볼게요. 자, 고양이를 만들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고양이는 애니멀을 상속받았으니까 애니멀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MAG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m 네임이 있을 거예요. 두 개인데 제가 세 개를 만들었네. 일단은 요거 지우고, 자 여기까지가 애니멀이죠. 자 그다음에 캣은요? 캣은 뭐 딱히 올릴 게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도 뭐 하나 줄까요? 얘네도 이렇게 하나 뭐 줄게요. 자 얘네들은 카인드라는 걸 하나 이렇게 주겠습니다. 품종이죠, 품종. 그리고 얘도 자 뭐 얘는 좀 다른 거를 주고 싶은데, 얘도 그냥 품종이라고 줄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서 줘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카인드는 이 캣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캣을 만든다라고 하면, 캣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MAG랑 MName을 만들어요. 여기까지가 애니멀에 대한 영역이죠. 그 다음이 이렇게 파란 거 하나 만들어서 카인드 이렇게 만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자 그 다음에 애니멀을 만들어 볼게요. 애니멀 A1. 자, 얘가 만약에 고양이 C1이라고 가정할게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애니멀 이렇게 만들고, 자, 얘도 똑같이 M age랑 M name이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가 뭐예요? 얘가 A1이죠. 애니멀. 이해되시나요? 메모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예요? C1을 A1에 대입하고 있죠. 복사라는 얘기죠, 복사. 이게 객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을 때 A에다 B 넣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메모리 그려보세요. 이 상태잖아요, 저 이게. A에다 B 넣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요거랑 똑같아요, 얘도. C1을 A1에 넣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건 3개고 여기 2개인데 3개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당연히 이거 넣을 수 있는 거면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C1, A1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C1에다가 네임을 뭐 해피를 넣고 나이를 20을 넣으면 이 해피가 이렇게 복사되는 겁니다. 20이 이렇게 복사되고. 그죠? 그냥 그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거를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우고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요쯤에다 한번 잡아볼게요. 요쯤. 도구는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하고요.
자, 요거 빨간 점 찍히는 거 보이시죠? 요 캣 요쯤에다가 여기다가 빨간 점을 찍을게요. 요 라인에다가. 그 다음에 그냥 F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가 멈춰요. 요 빨간 지점에서.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요 변수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메모리가 호출되고 있는지 호출 스택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메모리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모리 창 안 뜨시면은 이 디버그 창에 여기 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냐, 여기 메모리라고 있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여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는 거 있죠? F11 단축키로는 F11이고요. 이 아이콘은 이렇게 생긴 거, 점 위에 화살표 있는 거,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라인 하나 내려와요. 자, 그러면 여기 C1 보시죠. 요거 C1 현재 요거고요. 자, 보시면 애니멀이 먼저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우리 분명히 캣을 만들었는데 여기 애니멀 먼저 만들어지죠. 애니멀. 요거 살짝 열어보면은 애니멀에는 mage랑 mname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값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죠. 여기서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죠. 저희가 잠깐 끄고요. 네모 눌러서 끄고, 자, 요거 캣에다가 생성자 하나 만들게요. 캣 생성자고, 두 개를 한번 받아주죠. 이름이랑 나이, 에이지랑 네임. 됐고요. 그 다음에 얘의 mage에다 age를 넣어줘야 되는데, 요거 빨간 줄 뜨는 이유 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 게 아니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부모가 프라이빗으로 자기만 꽉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때 여기서 프로텍트로 풀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MAG, 그죠?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를 접근할 수 있어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든 거죠. 망고라는 고양이.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요거 그냥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디버거. 자, 그럼 또 여기서 멈추죠. 그 다음에 요거 딱 한 라인 내리면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생성자 호출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생성자 쪽으로 점프하죠. 지금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순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실행이 되면서 또 한 칸 내려볼게요. 자, 그럼 age와 name 각각 요거죠. 요거 여기에 10과 망고라고 들어왔죠. 자, 그다음 this는 뭐예요? this는 지금 요 생성자를 수행하고 있는 객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은 요거 요 객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this라고 하는 거 열어보시면은 애니멀 보이시죠? 지금 고양이 만들고 있는데, 고양이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든다? 애니멀 먼저 만들잖아요.
애니멀 밑에 MAG랑 엠네임 있는 거고, 카인드는 애니멀 거 아니죠. 디스 거죠. 그래서 디스 하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0x00007225AFF810 있죠. 이게 현재 이 객체의 주소예요. 얘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예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 확인하려면 이제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찾는 방법은 여기 우클릭 하신 다음에 값복사라고 해보세요. 여기 우클릭 하시고 값복사, 클릭하시고 값복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우고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제 요 카인드 요 부분만 지워주시면 이제 여기 주소거든요. 그래서 엔터 딱 치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쌓여 나갈 겁니다. 일단 요렇게 여기 위치는 딱 여기로 고정해 놓고 한번 추이를 지켜볼게요. 일단 여기 코드를 한 단계 실행합니다. 자, 여기 빨갛게 되면서 10으로 세팅된 거 보이시죠? 요 0A가 16진수로 10이거든요. 10. 여기 10이 왜 여기 세팅이 됐어요? 우리가 나이를 10으로 넘겼으니까 여기 10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10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바이트 보시면 요거 00 이게 있죠. 여기 00 하나가 1바이트거든요. 빨간색 4개죠. 4바이트 썼다는 얘기예요. 메모리 4바이트 이용해가지고 10을 저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애니멀 쪽에 이제 다 채워졌죠. MAG10, 엠네임, 망고. 자, 이거 갑자기 이동해버렸네. 자, 이 문자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진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그 힙 같은 데다가 마련을 해놓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자를 여기 직접 저장되는 게 아니라 주소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캐릭터 배열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트링이 내부적으로 캐릭터 배열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애니멀이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캐시 한 마리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려볼게요. 또 자, C1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세팅했던 10 망고 맞죠? 카인드는 비어있어요. 우리가 정해준 적이 없으니까. 자, 이제 내릴게요. 자, 무브를 호출하니까 여기로 점프하죠. 그러면서 요거 아마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한 칸 더 내리면 한 칸 더 내려야 돼요. 이제 출력이 됐죠? 요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칸 더 내려서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거 애니멀 A1 자, 요거 이제 한 칸 더 내리면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요 애니멀 A1 위치인데 C1에 있는 걸 다 복사한 거예요. 빨간 부분. 그래서 여기 10 복사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자열에 관련된 주소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조금 내려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현재 동물 그 애니멀이 무브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 망고로 완벽히 복사가 됐죠. 여기
현재 이 this는 뭐다? 요거예요, 요거. A1을 얘기합니다. 이 무브를 실행하고 있는 주체 10만구. 그죠? 이렇게 복사가 잘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자, 이 디버거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확인할 때 종종 쓸 거고요. 이 디버거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뭘 알았다?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여기 복사되는 거라는 것을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뭐 카인드는 여기 복사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값이 복사가 되는 거지, 뭐 A1이 막 갑자기 캐시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변수라는 거는 자료 형에 따라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캐시든 뭐든 여기다 집어 넣어도 A1은 그 캐시 가지고 있는 값만 복사할 뿐이지 A1이 뭐 캐처럼 작동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해석할 때 이 A1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자료형이 애니멀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애니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1 무브 하면은 이 컴파일러가 이 시점에, 요거를 해석할 시점에 콜할 함수를 여기다 정해주거든요. 그럼 그 함수를 뭘 보고 정해주겠어요? 당연히 요거 보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 A1은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나왔으니까 얘가 사용하는 함수는 무조건 요거를 참고해야겠다 라고 해서 요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좀 어렵죠? 덮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객체 함수 호출은 객체의 타입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객체 함수 호출은 객체 타입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의 값이 뭐냐는 상관이 없어요. 해당 내가 사용하는 변수의 타입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A1에다가 캣을 넣든 도구를 넣든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A1이 뭐니까? 애니멀이니까 얘는 그냥 애니멀에 있는 자원들을 쓰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상관없다 그랬죠? 변수 타입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해석할 때도 A1이 뭔가를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면 무조건 이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걸 찾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A1에다가 C1을 넣으면은 고양이처럼 무브를 하게 하고 싶은 거고, A1에다가 이번에는 D1 도구를 넣으면, 지금 도구 없죠? 도구를 넣으면 도구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타입을 먼저 우리가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단계로 왔어요.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 우리 아시죠? 애초에 이 애니멀은 그냥 애니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데이터도 애니멀처럼 가지고 있고, 뭔가 함수를 호출하라고 하면은 얘가 만들어진 클래스인 애니멀 클래스를 보고 함수를 호출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정적 할당 말고 동적 할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동적 할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적 할당이면은 이렇게 하시고 new 하시고요. 요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동적 할당을 하면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 실제로 지금 A2는 완벽히 우리가 애니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A2는 애니멀이 아니라 뭐다? 단순 주소값이다라는 거죠. 뭐 어떤 동물로서 데이터를 들고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그냥 주소값이에요. 얘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A2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때는 뭐 화살표를 사용해야겠죠? 주소값이니까. 자, 이렇게 무브로 하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컴파일러가 이 A2를 봤을 때 A2가 무브를 하려고 하네. A2가 타입이 뭐지? 애니멀처럼 해석하고 있네.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를 봐요. 그럼 얘도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달라지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결과를 한번 보시고, 움직이다 두 번 나왔죠? 여기에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사뿐사뿐 움직이다는 정확히 우리가 이 C1을 캣이라고 자료형을 정확히 지정해줬을 때만 이 캣 클래스에 있는 이 무브를 실행해줬을 뿐이고, 그 외에 우리가 캣이 아닌 애니멀로서 캣을 다루게 되면 들어있는 값이 캣이다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이 변수의 타입이 애니멀이기 때문에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정적 할당도 마찬가지, 동적 할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마지막 마무리.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진짜 실행하고 싶은 함수를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뭐 역시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체 두 개를 마련을 해놨을 때 이 애니멀 A1은 더 이상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찾아갔을 때 거기에는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실제로 이제 A1 애니멀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 그 자체, 애니멀 그 자체가 만들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주소 타입으로 별을 붙이게 되면 이 A1은 동물이 아니라 주소를 의미하죠. 이제 자, 만약 0에서 10이다. 만약 여기 0에서 10에 이 동물이 만들어져 있으면 찾아갔을 때 동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0에서 10을 이렇게 해서 0에서 10에 고양이를 만들어 놨으면 찾아갔을 때 고양이가 나오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값 자체는 이제 실제로 뭐 고양이를 의미하는지 동물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뭘 찾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어떤 주소를 넣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A2를 만들 때 타입을 정해 놓으면 컴파일러는 어쨌든 이 A2의 무브를 애니멀 클래스를 가서 찾거든요. 그럼 결국 얘가 실행되겠죠. 거의 다 왔어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한테 이제 함수를 실행시키라고 하면은 이 애니멀을 찾아서, 예를 들어 여기가 애니멀이면 여기 애니멀 클래스에, 이거 애니멀 클래스라고 가정할게요. 애니멀 클래스에 무브 함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거 보고 이렇게 찾아가서 요거 실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행시키고 싶은 건 뭐예요? 고양이를 이렇게, 여기 우리가 고양이 주소를 여기 넣었을 때 생김새는 여기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값은 고양이니까 이 cat 클래스에 있는 무브를 실행시키고 싶은 거죠. 그죠? 여기 함수가 또 있어요. cat 클래스의 무브는 요거고, 요거고, 요 애니멀 클래스의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근데 무조건 컴파일러는 뭐 실행한다? 요거 실행한다고요. 왜? A2의 타입이 애니멀이니까. 자, 이해되셨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컴파일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컴파일러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 객체를. 얘를 찾아가든 얘를 찾아가든 자신의 주소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나오겠죠. 얘 자체로는 주소 값인 거고, 주소를 찾아가야만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를 알려주는 거죠. 실행할 함수를. 얘가 찾아갔을 때.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녹색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뭘 넣을 거냐면 주소를 넣어요. 주소. 이거 좀 복잡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0x30이라는 주소를 넣어요. 이 주소를 찾아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뭐가 있냐면 함수 1, 함수 2, 이런 식으로 함수 주소가 이렇게 여러 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요 예를 가지고 0x10을 찾아가라. 만약에 여기가 0x10이에요. 만약 자, 여기가 만약 0x10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렇게 찾아가겠죠. 우리가 이 A1을 가지고 찾아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1한테 뭔가 함수를 실행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함수가 만약에 어떤 우리가 딱 뭔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함수를 찾아가라 라고 우리가 표시만 해두면은 얘가 이렇게 바로 여기 자신의 어떤 타입의 이 함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찾아가서 이 함수를 뒤진 다음에 이 함수를 실제로 찾아서 실행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함수를 찾아갔을 때, 다시 찾아갔을 때 특정 주소값을 얻어서 이 주소를 다시 찾아가면 이런 테이블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뭐 함수 1이든 함수 2든 함수가 여기가 주소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A2가 주소라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캐시인데,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애니멀로 먼저 해볼게요.
자, 애니멀로 하면은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무브 하라고 하면 A2가 당연히 애니멀 타입이니까 요걸 실행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어떤 특별한 함수에다가 어떤 표식만 해주면은 이걸 통해서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저장해 놓고 요렇게 가서 요걸 먼저 찾은 다음에 요거 찾는다 그랬죠. 이런 작동법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함수에다 표시를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요거죠, 요거.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버추얼이라고 표식을 해두면 돼요. 버추얼, 가상이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이 무브라는 함수에다가 가상을 붙이시면,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A2 무브를 실행시켰을 때 진짜로 이렇게 애니멀의 무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왜냐면은 애니멀의 무브는 버추얼이니까 이렇게 바로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여기를 먼저 찾아가라는 얘기구나. 주소가 하나 부여될 텐데 그 주소를 찾아가면은 진짜 함수가 주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가상함수 테이블이라고 해요. 가상함수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게 함수 앞에다가 표식 붙여놓은 거 있죠. 버추얼이라고. 이게 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상함수라고 불려요, 이거. 그래서 가상함수는 어떻게 작동한다? 가상함수는 이 타입 보고 찾아가서 직접 호출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찾아가요, 객체를. 그럼 그 객체가 가상함수를 가지고, 가상함수가 하나라도 있는 클래스 객체들은요, 이 가상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의 주소를 갖게 돼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C++ 문법적 규칙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가상함수 테이블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함수를 선택해서 찾게 돼 있어요. 이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가상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컴파일러가 여기 애니멀이네 해서 바로 여기로 갑니다. 무브를 실행시켜요. 그러면 무조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함수 앞에다 버추얼을 붙였다. 그럼 이 애니멀이라는 객체는 이 클래스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는 무조건 이 가상함수 테이블을 가리키는 주소를 받게 됩니다. 이게 주소가 몇인지는 몰라요. 랜덤으로 정해지겠죠. 어쨌든 주소를 하나 받는데 그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함수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브라는 함수의 주소는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무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던 거를 이렇게 한번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결과는 같죠? 애니멀이라고 해서 한 번에 애니멀 클래스를 찾는 거나 가상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가상 함수 테이블을 거쳐서 진짜 테이블, 진짜 함수 주소를 찾아서 가는 거나 일단 얘는 결과가 같아요. 그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끝낼게요. 자, 요 상황에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한번 실행 먼저 해보고 움직이다 똑같이 움직이다 나오죠? 고양이처럼 움직이지 않죠? 이건 결국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무브 함수가 실행됐다는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에는 이 A3 new 여기선 cat으로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A3 move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이번에는 우리가 망고라는 실제 고양이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를 여기다 넣었죠. A3에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고양이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자, 근데 고양이는
고양이는 애니멀을 상속받았기 때문에요. 얘도 뭘 같이 받냐면은 이 가상함수 테이블을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더 정확히는 이 kind 전에 이렇게 해서 뭐 0x만 50 정도로 할게요. 얘도 가상 테이블 하나 받아요. 왜냐면 얘도 동물의 일종이니까 부모가 가상 테이블에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가상 테이블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얘는 얘만의 가상 테이블을 이렇게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함수 1, 또 뭐 함수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이때 얘는 자신의 클래스 있죠? 여기 캣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캣의 무브죠 이거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캣에 무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함수를 이렇게 다 물려를 받긴 하는데 이거 깊은 복사죠? 깊은 복사로 부모 거를 물려받긴 하는데요. 만약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함수랑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캣이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은 걔가 만든 함수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 함수 가상함수 테이블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되 만약에 뭐 함수 1 이름이 무브면 원래 부모가 물려준 무브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자신이 무브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의 무브로 이렇게 교체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부모는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자식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얘를 찾아가게 되면 주소로 이런 데이터들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읽어서 또 찾아가면은 요 테이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테이블의 함수는 요 함수로 교체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네, 요런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양성 내지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 가상 함수를 만들어서 실제 함수를 각자 객체가 가진 각자의 가상 테이블의 함수를 찾아가도록 함. 맞죠? 그래서 자, 이게 가능하려면은 당연히 가상함수가 존재해야 되고, 그죠? 함수를 가상함수, 내가 실행하고 싶은, 선택해서 실행하고 싶은 함수는 가상함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동적 할당을 해야 돼요. 그죠? 반드시 동적 할당해야 돼요, 그죠? 정적 할당 안 됩니다. 그죠? 왜 안 되는지는 아시겠죠? 주소 타입이어야 실제로 찾아간 다음에 얘로 선택을 하든 얘로 선택을 하는데 정적 할당 하면은 이게 그냥 다 정해져 버려요. 뭔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정적 할당 말 그대로 컴파일 할 때 무조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적 할당하면은 애니멀로 동적 할당, 그러니까 정적 할당한다 무조건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동적 할당을 해야 찾아가서 실체가 가지고 있는 가상 테이블을 뒤질 수 있는 거지. 정적 할당은 이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버라이딩 하시려면 동적 할당 하셔야 돼요.
자바 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복잡하죠. 자바도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바의 모든 함수는 다 가상함수예요. 자바는 이제 컴퓨터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알 필요 없지만 C++는 여러분들이 다 메모리 관리나 이런 거 해주셔야 되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요거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수업 중에. 일단